둘이 앞에 야구 취재 51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운드에 오른 선발 투수도 위기에 몰리면 심호흡 딱 한번 하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공을 던져야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불준영 투수가 예, 불꽃준영. 커리어가 길지 않은데도 마운드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는데 야구도 상승세 있고 하락세 있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가 마치고 후반기 개막 시작합니다. 그 모든 팀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심호흡 딱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출발하는 단계인데 일단 삼성과 LG가 승차 없이 1, 2위로 출발하는 후반기예요. 예. 정말 순위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꼭 봐야 할 관전 포인트 오늘 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은 좀 브레이크가 엿새 네. 6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길지도 않고 또 짧지도 않고 적당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네. 올스타전 잠실에서 열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잠실구장. 각 구단 관계자들을 두루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죠.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나누면서 느낌이 네. 이번 브레이크는 각 구단에서 좀 휴식기를 최소화하고 조금 리듬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가족 여행 다들 못 갔겠군요. 예, 그러니까 훈련이 며칠 많았겠네. 연달아 사실 과거에 일주일째 쉴 때는 사실 한 2, 3일 정도 연속으로 붙여서 휴일도 이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팀이 거의 없더라고요. 올여름에 휴가 없다. 예, 네.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전반기 마지막 좋았잖아요. 네. 그 흐름을 이어가려고 그러는지 조금 다른 팀보다 훈련일이 많다는 제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스타 브레이크를 어떻게 보내느냐. 네네. 저희가 뭐 사실은 직장인들은 월요병 같은 게 있잖아요. 후반기 첫날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어떤 리듬으로 들어오느냐. 좀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올스타 브레이크 후반기 시작병 예. 이런 게 얼마나 걸리는지 길게 보면 이제 후반기 순위 싸움 물론 전반기에 경기 수는 많이 치렀기 때문에 딱 중간은 아니지만 후반기 순위 싸움에서 이게 또 4연전으로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4연전하고 하루 쉬고 6연전이 이어지는 일정이어서 정말 첫 10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힘을 잘 비축해서 이 10경기의 승부를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스포츠 경향이 이 해설위원분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죠. 후반기 어떻게 될 것 같냐. 딱 이 일당백 스경 기자들이 하나하나 모은 걸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일당백이라는 표현은 조금 뭐 후배들 칭찬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좀 진부한 것 같네요. 예. 제가 이게 사실은 뭐 스포츠 경향 저도 매체에 소속돼 있지만 저희가 스포츠 경향 채널이죠. 예, 무단으로 또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오조로 그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드러운 오조로. 예, 네. 갖다 써도 되겠지 하면서 그 좀 문자를 보냈고요. 네네. 이정호 팀장한테 그럼요라는 네. 짧고 마음을 여는 소통 듣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5명의 해설위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순철 해설위원, 정민철 해설위원, 조성환 해설위원, 조성환 해설위원 뭐 꼭 자주 하라고 등장하죠. 언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김선우 해설위원, 네. 최준석 해설위원까지 5분이었고요.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시즌 전에 스포츠 경영 야구팀에 설문했던 해설위원들이더라고요. 투타 밸런스가 좋아요. 투수 2명에 그렇습니다. 야수 3명.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질문하고 답변이 오갔는데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궁금한 게 삼성이냐 LG냐, 누가 1등 할 LG냐 것이냐. 삼성이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막 이전에는 사실은 LG 쪽으로 많이 기울었잖아요. 혹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삼성이 어쨌든 뭐 게임 차는 없지만 승률 1위로 전반기를 마쳤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3연전에서 삼성이 2승 1패를 하면서 삼성이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해설위원 중에서도 지금 분위기면 삼성 유리한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을 바꾼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궁금한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똑같았다. 안 바꿨다. 그러니까 4대 1이었어요. 네 분이 그래도 LG가 우세하다. 그리고 한 분이 김선우 의원만이 이제 삼성이 더 가능성이 높다. 정규 시즌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즌 전에도 예상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삼성이 유리하다. 4대 1. 그랬습니다. LG를 선택한 이유는 근데 좀 선발이 조금 흔들리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투타 지표가 아주 상승세는 아닌데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희도 뭐 그런 식의 분석을 했지만 투타 밸런스 전반적인 균형감은 삼성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LG가 밸런스는 좋아요. 예. 둘 다 중간이라 그렇지. 예. 둘 다 밸런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LG가 전반기에 베스트 전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률을 그만큼 올렸다는 거는 앞으로 채워질 전력이 분명히 그 공간이 더 많다. 예. 그건 뭐 좀 제가 대표적인 네. 조성환 의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성환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나 제가 그거 좀 추려서 네. 한번 살펴봤더니 이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보경, 네. 문성주, 홍창기, 신민재 같은 주력 야수들이 사실 본인 에버리지를 못 냈잖아요. 문보경은 빠져있기도 많이 빠져 예. 있었고.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는 없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다 좋아질 텐데 네. 어느 정도만 다 좋아져도 LG는 전반기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었고요. 네. 대부분이 조금 뭐 방향성만 달랐을 뿐 그 핵심적인 내용은 같았습니다. LG가 이 상태로도 잘했는데 예. 후반기에 돌아올 전력을 고려하면 예. 더 잘할 가능성 혹은 예. 지금 페이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고 예. LG는 뭐 잠깐 말씀했지만 선발 약점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예. 채워야 될 구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건데 예. 김선호 위원은 예. 말씀하신 대로 시즌 전에도 삼성의 우위를 점쳤고 지금도 삼성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설문 진행됐을 때가 아마 네. 후라도 선수 부상 소식이 올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네. 화요일 나온 직전에 걸로 나왔으니까.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 확인이 안 돼서 또 다시 전화해서 후라도 다쳤다는데 바꿀 생각 있으세요? 또 물어보기는 조금 또 품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아마 그대로 소신을 지켜갈 것 같은데요. 김선우 의원은 시즌 전에 삼성이 왜 LG보다 더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에 네. 압도적인 방망이, 화력을 얘기했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타력.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김선우 의원이 그렸던 그림은 안 나왔어요. 그만큼의 화력은 아니었어요. 네, 삼성이 아마 팀 홈런도 공동 5위 정도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타격 지표가 OPS가 0.778 네. 2위인데요. 사실 OPS라는 건 장타율 플러스 출루율인데 이 출루율 지분이 더 장타율 많았어요. 비중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지난번에 뭐 이용균 기자가 뭐 분석도 했지만 삼성이 조금 타격 페이스, 타격 분위기 그리고 색깔이 LG와 닮아간다는 옛날 얘기를 두산, 했잖아요. 최근 LG 예, 이런 근데 팀과 비슷하졌죠. 뭐 어쨌든 좀 그 득점을 만들어가는 공식은 달라졌지만 네. 어쨌든 타력이 그리고 공격력이 여전하고 또 삼성도 타력이고 화력은 또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디아즈가 좀 더 그리고 살아나면. 김선우 의원이 또 하나 주목한 것이 네. 사실은 LG를 높게 보는 거는 그 주력 야수들 대부분이 야구를 알고 한다. 예, 그 경험치 맞아요. 그런 등등이 섞어서 그 승부처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내용이 사실은 주류였잖아요. 김선우 의원 삼성이 몇 년간 그 포스트 시즌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상위권에서 싸우면서 젊은 선수들이 경험치가 생기고 야구 보는 눈높이가 좀 달라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후반기에 사실은 경기 하나의 승패에 따른 비중이 커지는 그 매치업이 많을 텐데 조금 힘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선우 의원이 평가를 했을 때가 후라도 부상 소식은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예. 근데 크리스 패덱 영입 소식은 알려진 뒤였잖아요. 예. 크리스 패덱이 또 김선우 의원이 또 메이저리그 출신으로서 메이저리그 출신이라 예. 뭐 내가 메이저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투수 보는 눈이 남달라요. 그 메이저리그 또 야구를 다른 해설위원보다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아마 네. 제2의 고향 같은 곳일 테니까. 예, 근데 김선우 의원은 크리스 패덱의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창 좋을 때는 아니에요. 패덱이. 네. 그런데 그 좋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뭐 최고였고 최근에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빅리그의 이력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까지 빅리그에 던졌다는 거 그게 그 KBO 리그에 와서 좋은 자산이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패덱 워낙 빅네임이기도 하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패덱은 잘 데려왔는데 예. 후라도가 부상이라서 예. 아주 큰 부상은 아니잖아요. 예, 그 뭐 그레이드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깨. 아, 1 예, 1단계. 예. 근데 그게 어깨 부상이라는 게 본인이 느끼는 게 또 중요하니까 뭐 지금 보면 몇 주 정도 조금 공백기를 거치고 올라올 거라고 그 구단 내부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좀 대비는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체 선수 쪽으로 가다가 잡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종열 단장이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6주 대체 카드를 좀 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어젠가요? 네. 미국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예, 이종료 단장이.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오전에 네. 시차를 맞춰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시차를 맞춰서. 그랬더니 일본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아마 기차 타고 움직이는 것 같고 제가 그런 느낌이고 사실은 과정 중이라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누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시간대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느낌상 예. 시스템상 이를테면 예. 이거 상상인데 예. 페데기로 맞잖아요. 페데기 예. 오고 이제 오로크님과의 계약이 끝났잖아요. 예. 근데 후라도가 다쳤잖아요. 예. 오로크니를 다시 그 후라도의 대체 선수로 한 6주 동안 쓰면 안 되나? 그게 가능한가요? 그 규정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예. 일단 계약상으로는 어쨌건 계약이 끝난 상태니까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연장 계약의 문제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패덱인데. 예. 그래서 좀 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데 이게 뭐 글쎄요. 그 제가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아시아 쿼터도 교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야지 선수. 예, 그러니까 또 등등 여러 각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오늘 확정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좀 기다려 보죠. 뭐.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패덱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예. 빅네임 투수들의 성공 가능성이 뭐 터지면 엄청 잘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 또 기억은 또 최근 기억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워낙에 예. 지난해 롯데가 예. 벨라스케스 빅네임 예, 아, 예. 정말 이 선수가 왔다고 정도의 기대를 갖고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패덱은 어떨까? 이게 참 일단 패덱이 네. 그 후반기 개막하고 셋째 날 토요일 그 대구 롯데전이죠. 네. 예,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준비했죠. 바로 등판한다. 예, 예. 네. 이미 이제 뭐 불펜 피칭은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어떤 패덱일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뭐 선두 싸움 그리고 전체 판도의 큰 변수일 텐데 뭐 이용균 기자 좀 지적했던 대로 메이저리그 출신 그 빅네임이 KBO 리그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많지 않아요. 네, 확률적으로 좀 이름값을 떨어지는데. 제대로 못한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두산에서 이제 코로빈 콜 어빈이 왔다고 예, 그랬잖아요. 사실 그때. 코로빈이 사실은 속된 말로 리그를 씹어먹을 거라고 좀 사실은 예상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8승 12패, 평균 자책 4.48. 아, 예, 기대했던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빅리그 6년 통산 93번 선발 마운드에 올라서요. 28승. 네. 뭐 40패가 있었지만 평균 자책이 4.53이었는데 메이저리그보다 못했네. 메이저리그에서 거둔 성적 아, 보다 뭐 조금 못한 것 같은 느낌. 오히려 거의 엇비슷했으니까 이거는 사실 계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사실 콜 어빈도 뭐 예. 강속구로 윽박지르는 투수라기보다는 예. 다양한 공과 탁월한 제구력을 예. 바탕으로 승부하는 투수였잖아요. 예. 패덱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패덱의 성패가 네. KBO 리그에서 그 커맨드 음. 제구력에서 이제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구력을 그대로 살려 나갈지 미국에서 워낙 그 커맨드가 좋은 투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공의 예. 가지수가 많고 좌우 코너도 잘 활용하고 예. 좌타자 우타자에 따른 승부구를 따로 갖고 있는 되게 좋은 맞습니다. 투수거든요. 이 하이패스 볼도 굉장히 좀 절묘하고 섬세하게 위쪽으로 좀 정확히 꽂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체인지업의 각도 되게 좋고. 예, 맞습니다. 근데 코로빈이 네. 사실은 무너진 게 KBO 리그의 성적을 못 낸 게 메이저에서 던질 만큼 뭔가 커맨드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ABS 적응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불펜에서는 역시 코로빈이야 메이저리그 야 하는데 실전 마운드에 오르면 쟤 왜 저러지? 이런 내부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이거 본인이 평정심을 유지를 못할 수도 있고 네네. 등등 굉장히 미스터리한 측면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코로빈이 메이저에서 그 9이닝 평균 볼넷이 2.2개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2점대 초반이라는 거. 두산에서는 4.9개, 거의 5개를 줬습니다. ABS 적응 실패인가?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드러났고요. 저는 패덱이 사실은 그 수치만 따져보면은 코로빈보다 메이저에서 제구가 더 좋았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까? 이 선수 이제 뭐 대략 뭐 성적은 많이 드러나 있지만 그 8년 빅리그 이력이 있고요. 네. 119번, 9번. 예. 선발 등판에서 32승 43패, 평균 자책 4.83. 코로빈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 정도 질적으로는 사실 예. 패덱은 메이저리그에서 4번, 5번 선발로는 굉장히 쓸만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던 투수였거든요. 맞습니다. 또 9이닝 평균 볼넷이 올해는 살짝 안 좋았습니다. 3개가 안 좋은 게 3개까지 올라간 거고요.
통산이 네. 두 개였어요. 2.0. 2.0. 딱 2.0이니까 올해 빼면은 1점 후반대였다는 건데 이거는 제구력이 거의 최상급에 가까운 거죠. 일반적으로 트리플 A에서 2.0 정도를 찍으면 KBO 리그에서 굉장히 성공한다. 예. 이런 에버리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예. 이건 메이저 리그에서 2.0이잖아요. 예. 이걸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 전력인데 예. 아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저는 기아에서 에이스로 뛰었던 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 헥터 노에시. 노에시. 예. 아. 이 선수 좀 메이저 통산 뭐 기록이 뭐 코로빈이나 페덱 선수만큼은 아니었지만 12승 맞아요. 34패 그 메이저 이력이 꽤 있었죠. 예, 거두고 2016년에 기아 입단했는데요. 그해 15승 거두고 이듬해에는 20승 투수였어요. 예, 거의 리그를 거의 주물렀죠. 맞아요. 예, 타자들을 그냥 요리하듯이 뭐 그냥 주도권을 쥐고 끌어갔는데요. 이 선수가 메이저에서 9이닝 평균 볼넷이 3.4개였어요. 노예시가. 네. 근데 KBO 리그 와서는 2.0개였습니다. 볼넷이 적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노예 씨는 정말 넣었다 뺐다 구속 조절도 하고 네. 타자를 그냥 갖고 놀듯이 인닝 히터였잖아요. 실제로 또 속구의 구속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체인지업의 높낮이도 진짜 조절을 잘했거든요. 타자들을 정말 요리한다 예.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패덱도 잘 풀리고 KBO를 잘 적응할 경우에는 노예 씨의 모습이 아닐까. 예. 이런 뭐 기대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커맨드를 할 수 있을지. 예. 뭐 구속으로 9위로 압도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뭐 워스트 시나리오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베라스케스처럼 되거나 네. 콜 어빈처럼 되면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일 텐데 예.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마 헥터 노에시가 될 거다. 저도 패덱이 너무 궁금해서 예. 또 국내 KBO 리그 뛰는 외국인 선수 평가 전문가 예. 이창섭 스포티비 메이저리그 해설위원한테 통화를 해봤어요. 인맥이 넓어요. 이창섭 위원은 예. 제가 또 이제 옐로 카드 같이 할 때 예. 그때 데스노트로 유명했던 거였는데 이제 통화하면서 패덱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더니 패덱은 당연히 지금 데려올 수 있는 어떤 메이저리그에서 데려올 수 있는 최고의 투수인 거 맞다. 이 정도의 빅네임이고 조건이 좋잖아요. 일단 마이애미에서 방출이 됐기 때문에 연봉 부담도 없고 이미 마이애미에서 받기로 한 400만 달러는 보장이 된 상태에서 삼성에서 받는 만큼만 총연봉에서 빠지는 거니까 어차피 예. 총액은 올해 벌 수 있는 예. 돈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팀을 고르는데 삼성을 골랐다? 요거는 이제 패덱의 의지를 보여주는 요런 게 반응이 아니겠느냐.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김한성 선수한테 막 물어봤다고 그래요. 같이 샌디에고에서 뛰었었으니까 야, 한국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어디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로 같고 KBO 리그에서 기왕이면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 이런 팀에서 갔을 때 메이저리그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테니까 아마도 이제 빅네임 피처들이 겪게 될 뭐랄까 좀 그 동기부여 부족 요런 거는 조금 덜 걱정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삼성 이제 우승을 하면 거기서 자기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 잘 알 테니까. 근데 다만 이제 구속이 좀 떨어졌어요. 예. 이창섭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150 원저리의 공은 지금 한국 타자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 같다. 155 정도는 돼야 한국 타자들이 이거 빠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고 요즘 패스트볼의 구위가 압도적이지 않은 가운데 체인지업이 얼마나 통할까? 한국 타자들이 속구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면 체인지업이 실투가 왔을 때 그걸 때려낼 수 있잖아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홈구장이 라팍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고 실투가 홈런으로 연결됐을 때의 데미지를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 이런 건데 이창섭 위원이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할 때 패덱 경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였던 장면 중에 하나가 체인지업에 굉장히 자신 있는 투수인데 그 체인지업으로 이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이게 되게 정도 안 맞은 것 같은데 예. 이게 넘어간단 말이야?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약간 표정이 좀 안 좋아지고 이후에 흔들리는 장면이 좀 많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라팍에서 그 홈런 억지력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요게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맞고 나서도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는 날도 있는 아예 거죠. 안 맞을 수는 없는 건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노이 씨 같은 선수가 네. 그냥 한두 점 허허실실. 주더라도 예 그냥 넘어가서 그 6회 7회까지 또 무실점으로 그 초반에 실점한 것만 그냥 그 추가 실점 맞아요. 없이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좀 평정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코로빈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흔들린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타선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편해질 테고. 뭐 메이저리거라는 자존심이 사실은 맞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긁혔을 때, 긁혔을 때. 어떻게 본인이
반응하고 이게 피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통화하는 과정에 이창섭 위원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중간에 온 빅네임 투수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잖아요. 물론 예. 코로비는 시즌 전에 왔지만 지난해 벨라스케스는 중반에 와서 리그 적응에 좀 어려움 겪고 실패를 했는데 한 명이 있는 것 같다. 빅네임 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바로 넘어와서 시즌 중반에 왔는데 대박이 난 투수. 이 선수 누굴 것 같으세요? 아 글쎄요. 되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하나에서 한 명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선수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하나에 있었던 하나 팬들은 잊지 못할 이름일 것 같은데 예. 에스밀 로저스 선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사례를 잘 못 찾았는데 이용규 기자 찾아왔네요. 벌써 10년 넘었더라고요. 예, 그렇죠. 대단했죠. 중간에 와가지고. 2015년에 예. 왔고 예. 오기 전까지 양키스 불펜 투수였으니까 예. 야, 정말 현역 양키스가 온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성공할 거였는데 2015년 8월부터 그때 하나 팬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0경기 등판했고요. 10경기 중에 완투 4번에 완봉 3번. 완투 4개 중에 3번이 완봉승이었어요. 거의 뭐 나왔다 하면 막 7이닝 이상을 기본으로 던졌고 6승 2패에 평균 자책 2.97 완벽한 피칭을 했는데 만약에 패덱이 로저스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삼성의 우승 전선은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로저스 선수 정말 자신만만하게 던졌었죠. 진짜 시원시원하게 던졌어요. 예. 그때.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시원시원한 측면도 있었지만 예. 물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예. 그때 부상 때문에 잘 못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선두 싸움의 열쇠는 LG의 어떤 타선이 얼마나 이제 회복해서 올라오느냐 예. 그리고 삼성의 뭐 후러더가 빠졌긴 했지만 크리스 패덱이 1선발다운 예. 올해 정말 제대로 한 번도 가져오지 못했던 1선발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갈리는 가운데 나머지 하위의 5팀 예. 2등을 둘러싼 나머지 5강 구도도 굉장히 네. 궁금하잖아. 이제 그렇습니다. 요것도 해설위원들이 살펴봤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네. 그 전반기 끝날 즈음에 그 5강밖에 있는 한 팀, 5강에 도전하는 도전한 팀. 예, 한 팀. 당시 5위 안에 없었던 팀. 예, 현장 수뇌부와 좀 조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승률을 유지를 하거나 끌어올릴 네. 수는 있겠는데 현재 5강 그러니까 삼성 그때는 LG였죠. 네. 네, 삼성, LG, KT, KT, 기아, 두산 중에 네. 과연 페이스를 잃고 흔들려서 그 지금 승률 밑으로 예, 크게 떨어질 팀이 있을까?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하나도 단단해 바짝 붙어 보이는 있었고. 거, 단단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변수라는 거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범위에서 일어났을 때 변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네. 그 대부분 시즌에서 전반기 5강하고 후반기 5강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그대로 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요. 2022년만 네. 전반기 5강이 후반기 5강이고 그 안에서 순위는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3년부터 최근 세 시즌 3년간은 그 5강 팀이 후반기에 그 오르내림 속에서 꼭 바뀌었습니다. 예외 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특히 지난해죠. 네. 지난해는 무려 3팀이 바뀌었죠. 맞아요. 3팀이나 바뀌었어요. 예, 저희 그래픽 팀 한번 나와주세요. 올려주시죠. 예, 예, 이렇습니다. 예. 뭐 표에서 보셨겠지만 지난해에는 전반기 5강이 한화, LG, 롯데, 기아, KT 순서였거든요. 예, 예. 근데 시즌이 끝났을 때는 LG, 한화, SSG, 삼성, NC로 예. 무려 3팀이나 바뀌었어요. 세 팀이가 3, 4, 5위에 올라있던 팀이 모두 바뀐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난해에도 전반기 끝날 때 뭐 롯데가 떨어지지, 기아가 떨어질 거, 이게 KT도 더 흔들릴까? 이거 사실 예측하기 힘들었는데 힘들었죠. 네. 시즌 엔딩 장면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고요. 2024년, 예,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전반기에 SSG가 5위에 있었는데 네. 후반기에는 그 자리가 KT가 뺏어갔고요. 그때는 뭐 타이브레이크까지 갔으니까 요거 이제 예. 팽팽했다고 치더라도. 맞습니다. 예. 네. 타이브레이크 갔죠. 그때 네. 유명했죠. 2023 시즌엔 네. 그때도 롯데가 5위에 있다 빠지고 KT가 올라왔는데 KT가 그냥 5강 밖에 있다가 4위나 5위로 그냥 상승한 게 아니고 2위까지 맞아요.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2위까지 한국 치고 시리즈 올라왔습니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막 우승을 할 뻔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KT는 후반기에 성적이 6할 6푼 7리 승률이 예. 후반기에. 42승 1무 21패로 후반기에만
플러스 21개를 만들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KT가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팀이 대단한 뭐 외부 영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내부에서 밸런스를 찾아서 뭔가 그 전력화 시킨 거잖아요. 그때 무시무시했어요. 예, 정말. 그러니까 그런 팀이 뭐 안 나오리란 보장은 없죠. 예, 그렇고 반대로 이제 무너지는 경우는 뭐 부상 도미노가 대표적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지난해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 선발 교체한 것이 사실 그 뭐 기대했던 거랑 뭐 전혀 다른 상황 기록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페이스 하락이 겹쳤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바뀔 수 있다고 보면 일단 예. 두산까지가 5등이고 그 밑에 이제 순위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승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6위 한화가 5위 두산과의 승차가 1.5경기거든요. 예, 예. 그리고 NC가 3경기예요. 그리고 롯데가 5경기 뒤져 있어서 따라잡으면 따라잡을 수 있고 뭐 어렵다면 어렵다는 건데 사실 3경기 5경기는 적은 경기 차는 아니거든요. 예. 이 팀들이 특별한 변수가 없어서 승률을 유지한다면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다만 올 시즌의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 SSG랑 키움이 이제 승률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5할을 해도 5강에 못 가는 음. 이런 가능성이 생겨서 5할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순위 싸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있고 지난해 기록을 살펴보면 전반기 막판 5위가 KT였고 6위 SSG, 7위 NC, 8위 삼성이었는데 치고 올라온 예,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승차가 되게 팍팍하게 붙어 있었어요. SSG가 한 경기, NC가 2경기, 삼성이 2.5경기니까 3경기 안쪽이면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위와의 승차가 경기 수가 살짝 벌어져 있는 것 이런 걸 고려를 하면 일단 한두 팀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한화가 예. 많이 붙어 있고 하니까 후반기 순위 싸움이 필요하다. 이제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 제가 또 최근 샤머니즘 좋아하잖아요. 샤머니즘 베이스볼. 예,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야구는 운이다라고 예. 따져서 이 운의 요소를 조금 살펴보자면 그렇다고 그냥 운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잖아요. 피타고리안 승률을 예. 살펴봤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한화의 피타고리안 승률이 5할 7분 4리나 되거든요. 한 3위권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 승률은 5할이에요. NC도 5할 1푼 5리인데 실제 승률은 4할 8푼 1리고 한화 NC가 지금 성적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걸 고려하면 한화가 잘하면 순위를 바뀌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게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 피타고리안 승률이 시즌 25% 정도를 소화했을 때 시즌 끝까지 그 피타고리안 승률의 안정감을 가지고 수렴할 수 있다라고 이런 설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반이니까 그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면 지금 그 피타고리안 승률을 살펴보면 전반기 기준 피타고리안 승률 순위는 삼성, 한화, 예. 기아, LG, KT 순이에요. 예. LG는 5위? 진짜 효율적인 4등이거든요. 피타고리안 4등. 승률로. 예, KT가 5위 그러면. 진짜 예, 효율적인 예. 승률을 했다는 건데 삼성의 피타고리안 승률이 6할 2푼 1이고 예. LG는 5할 4푼 3인데도 6할이 넘는 승률을 고려한 거니까 요게 이대로 이 효과적인 승률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걸 고려하면 오히려 삼성이 선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숫자로만 따지면 피타고리안 승률만 따지면 예. 샤머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지 않을까. 지난해에도 따져보면 실제로 전반기가 끝났을 때 한화가 1등이었잖아요. 예. 근데 LG의 피타고리안 승률이 6할 2푼 6리로 굉장히 높았어요. 결국엔 또 회복을 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거죠. 걸 고려하면 그리고 롯데가 전반기 3등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롯데의 피타고리안 승률이 4할 6푼 9리로 8위였거든요. 당시에 당시에 지난해 전반기 네네. 예, 그런 걸 찾아갔다는 보면 거예요. 예. 수렴할 수 있다. 평균으로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순위는 전반기 순위일 뿐이다. 저는 과감하게 삼성이 우승할 수도 모르겠다라는 쪽에 운을 한번 따져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김선우 의원하고 한번 또 통화해서 긴 얘기 나눠보십시오. 예. 네, 어쨌건 자 이제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후반전이고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9월에. 예.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후반기 4연전 플러스 6연전 10경기에 예. 정말 총력전을 해야 되는데 예.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이 승부. 예. 개막 매치업이 돌아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후반기 개막 매치업이 3월 28일 네. 했고요. 그때 2경기를 했어요. 개막전에 이제 2경기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연전이 그대로 아니고. 후반기 예, 예. 매치업으로. 그때 후반기 매치업 그대로 장소 상대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때 뭐 한 3연전을 했다면은 3경기를 했을 텐데 한 경기 붙여가지고 4연전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은
그 브레이크가 엿새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팀이 일선발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4연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휴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연전이 끝난 다음에 또 이동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팀이 베스트 전력을 아마 쏟아 부을 거예요. 예. 날짜상으로는 예. 1선발이 후반기 개막전에 나오고 네. 다시 6연전 시작하는 화요일 날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금토 일월 쉬고 예. 물론 이제 뭐 엿을 쉬게 예, 해줄 수도 그건 뭐, 있겠지만 그건 뭐 선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리고 불펜도 휴식일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잡을 경기에 뭐 4경기지만 3경기는 아마 승리조를 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일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4연전 결과가 이 10개 구단의 그 단기전 파워 랭킹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반기 마지막에 네. 그냥 최원호 SBS 스포츠 해설위원하고 경기장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 중요한 정보를 예, 듣죠. 근데 아. 그런 시각을 좀 보이더라고요. 기아가 단기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협적인 팀이 될 것 같다. 올러 예. 내일이 좋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켜보니까 물론 국내 선발이 상대적으로 취약을 한데 네네. 어쨌든 단기전에서 원투펀치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다른 예. 팀들이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아가 뭐 몇 위로 어떤 자리에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봐야겠지만 기아와 처음 만나는 상대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 예, 이런 기아를 만나는. 기아를 만나는. 아. 예, 그렇습니다. 기아는 개막 매치업이랑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SSG가 예. 다시 만나는데 그때 다 이겼던 경기 불펜 예. 무너지면서 역전패한 게 사실은 초반을 좀 꼬이게 만든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펜도 재편해야 됐고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후반기 시작을 지금 SSG는 조금 처져 있는 상태. 예. 게다가 SSG 선발은 또 해외인 뭐 이렇게 고려하면 선발 변화가 기아가 요 분위기를 털어내고 개막전에 어떤 악몽을 털어내고 출발을 한다면 후반기에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이게 지금 굉장히 고심의 고심을 끝에서 택한 1선발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개막전하고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모든 팀이 네. 정상에 가깝게 전반기를 달려왔으면은 선발 매치업이 사실은 거의 같을 수도 있을 돼요. 그때 예, 개막전 선발이 예, 똑같이 예. 맞춰주는 게 예.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선발 매치업이 뭐 같은 경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팀만 지금 그 개막전 선발이 다시 후반기 개막으로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예. 팀 중에 모두가 바뀌었고 예. 두 팀만 개막전 선발이 예. 후반기 개막전 선발이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전반기 우여곡절이 많았던 음. 건데 뭐 잠실 같은 경우도 개막전 선발이 LG는 치리노스, 네. KT는 싸우어였어요. 네. 그런데 치리노스는 이미 KBO 리그 떠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토로스트가 대신 들어가고 싸우 선수도 사실은 일선발로 기대를 했는데 조금 편차를 보이고 기복을 보이니까 오히려 로건 선수를 그 후반기 개막 선발로 올렸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LG의 좌타자들을 예. 공략하기 위한 네. 포석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 창원 경기죠. NC전 네. 치르게 내려가는 두산도 개막 선발은 아마 두산에서 기대가 컸죠. 맞아요. 플렉슨 선수. 근데 플렉슨 선수는 뭐 떠난 지 오래됐고요. 네. 예. 곽빈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1선발로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문학 기아 SS전이었죠. 그때도 SSG 선발도 누구였습니까? 화이트 선수. 예, 미치 화이트 선수. 없죠 지금. 네, 부상 예, 때문에 예. 결국 팀을 떠났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아 선발도 바뀌었잖아요. 네. 예, 내일이 아니라 내일에서 올로로. 그러니까 바뀌었죠. 올로가 전반기에 내일보다 조금 더 뭔가 그 타자와 싸움에서 주도권을 갖고 또 지금 에이스 역할을 올라오는 했잖아요. 리그 최고의 투수니까. 그러니까 뭐, 네. 뭐 그런 변화가 있었다. 삼성은 뭐 말씀드렸듯이 후라도가 후라도가 부상으로.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부상으로 못 나오고 양참석 선수가 등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딱 두 팀만 똑같아요. 예. 키움이 알칸타라 그대로 들어오고 롯데가 로드리게스 예, 예. 그렇게 들어오고 나머지 팀은 다 바뀌었습니다. 네, NC도 예. 구창모 선수였는데 이제 라일리 선수가 1선으로 하나도 나오고. 에르난데스였는데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화이트 선수를 네. 올렸더라고요. 예. 뭐 진짜 뭐 그만큼 우여곡절이 예, 많았다. 그 시즌 전에 그렸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뭐 정규 시즌이지만 그만큼 변화가 많고 변수가 많았다 이렇게
그거는 하나의 단면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순위 싸움 좀 살펴봤는데 후반기 살펴봐야 할 중요한 선수 키플레이어도 있고 예. 관전 포인트도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 소축형 야구팀에서 네. 한 걸 저희가 뭐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예. 네. 뭐 몇 가지 제가 좀 뭐 재밌는 부분을 좀 추려봤는데요. 정민철 의원은 네. 유현진 선수를 이제 키맨으로 보더라고요. 예. 지칠까봐 걱정하는 걸까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던지는 그 리듬이요. 네. 전성기 때 모습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또 투수 전문가잖아요. 정민철 그렇죠. 의원이 아무래도 보이는 시야나 아무튼 뭐 전체적인 밸런스 같은 게 좀 디테일하게 보일 텐데 사실은 다승왕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유현진 다승왕. 예, 오. 이런 예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승 2패, 평균 자책 2.67인데요. 네. 지금 다승 선두가 3명인데 9승밖에 안 돼요. 1승 차이. 예, 예. 네. 뭐 최민석 선수 있고 아까 전에 몰로 선수 있고 임창규 선수 예,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유현진 선수가 다승왕을 좀 몇 번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뭐 소년 가장 출신이잖아요. 네. 데뷔 시즌인 2006년 그때 네. 뭐 MVP 신인왕 동시에 석권했는데 그해 18승으로 다승왕 한 다음에 다승왕이 없었어요. 다승왕을 하려면은 수비 도움도 있어요. 예, 수비 도움, 타선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팀 안에서 좀 외로운 싸움을 했다고 보이고요. 네. 뭐 대신 그 2위 다승 2위는 뭐 3차례를 했더라고요. 올해는 한번 노려볼 만 하겠는데요. 일단 예. 한화의 타선은 만만치 않잖아요. 20년 만에 도전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베테랑 선수 투수 살펴봤으니까 이제 영건 중에 주목받는 선수 최민석 선수. 뭐 뭐, 두산의 예. 최민석 보물이에요. 전반기에 뭐 사실은 선두 경쟁을 한 팀은 네. 삼성, LG고 뭐 여러 선수들이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전문가들도 야 이렇게까지 잘해? 그러면 놀라움, 경이로움을 나타낸 선수가 두산 선발 최민석 선수인데 맞습니다. 그 이순철 의원 분석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최민석 선수가 ABS 활용력을 극대화시킨 것 같다는 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뭐 다승 선두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평균 자책도 2.33으로 1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최근에 뭐 보기 드문 숫자잖아요. 2.33.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수 뭐 주무기가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투심 패스트볼이잖아요.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예, 근데 이게 좌타자를 상대로 거의 몸쪽을 맞힐 듯이 타겟을 잡고 들어가는 하지만 그 궤적이 살짝 오른쪽으로 턴을 하면서 보드라인 그 몸쪽 끝으로 찍히잖아요. 예, 그쪽을 통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은데 좌타자가 대응하기 진짜 힘든데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 심판이 봤을 때 이거 다 잡아줬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계는 정확한데 네. 사실 뭐 왼손 타자들이 움찔움찔하면서 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안 꺾고 지금 맞는 거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최민석 선수 좀 뭐 공의 궤적 그 주무기가 이제 ABS하고도 궁합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고 이게 결국은 스태미너인데 스태미너를 후반기에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이순철 의원은 그 최민석 선수 몸이 작년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진 게 보이나 봐요. 두산 투수들이 몸이 예. 전체적으로 다 커진 것 같아요. 예, 곽빈도 뭐, 그렇고. 예, 그러니까 청소년의 몸에서 청년의 몸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몸의 밸런스의 변화를 볼 때 그래도 그게 스태미너로 연결되지 않을까. 후반기에도 지속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이쯤 되면 이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들어갈 때 예. 많이들 얘기하는 게 MVP잖아요. 예. MVP는 오스틴, 김도영, 이파전으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기록은 오스틴 선수가 이제 앞서 있긴 해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뭐 스태티지 기준 WAR. 예. 예. 근데 김도영 선수가 5.17로 오스틴 선수 4.99보다 좀 살짝 앞서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비 포지션 감안해서 뭐 예. 선두 쪽에 약간 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오스틴 선수가 사실은 WAR 그 5 스태티 기준으로 5를 일찌감치 넘었는데요. 네, 네. 예, 뭐 스포츠 투아의 기준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었고, 근데 최근 그 전반기 막판에 조금 까먹었어요. 살짝. 예, WAR은 좀 마이너스로도 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그 뭐 홈런왕 이거로 갈리지 않을까. 이제 두 선수가 지금 27개로 공동 선두인데 홈런왕을 어느 선수가 타이틀을 차지하느냐 그에 따라서 상징성이 좀 크게 작용할 것 같고. 27개면 예. 2패 있으면 40개는 넘기겠죠. 홈런왕이 40개 넘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제대로 탄력이 붙었고요. 김도영 선수 전반기 막판에 페이스가 좋았어요. 에버러지가 좀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유현진이 다승왕을 한다면 약간 표심들이 쏠릴 수 있을까? 뭐 이거 좀 생각을 해보는데. 후반기 이제 하나 성적 그리고 그렇죠. 순위도 포함해서. 등등해서 어떤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연결될지는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예. 이제 MVP는 그 관심도와 인기 뭐 이것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네. 요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신인왕은 한화의 허인서, 예. 키움의 박준현, 예. 삼성의 장찬희 요 정도가 이제 일단 부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후반기 어떤 선수가 또 팍 튀어오를지 모르겠지만. 뭐 허인서 선수는 뭐 올스타전 MVP 미스터 올스타로 그러니까요. 뽑히기도 했잖아요. 그거 네. 하나 선수들끼리 경쟁을 하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 역시 방망이들이 좋긴 좋다. 올라오긴 올라왔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신인왕 경쟁도 결국엔 상징적인 숫자로 뭐 갈릴 것 같아요. 숫자 가느냐? 예. 이 선수들의 팀 공헌도나 뭐 발전 가능성 갖고 있는 뭐 기량들은 사실 뭐 개성들이 다 뚜렷하고 네네네. 다 평가받을 만하죠. 박준현 선수는 지금 1승밖에 못 거뒀다는 게 좀 승수가 조금 좀 마이너스 요인인데 뭐 상대 팀의 박준현 선수 만났을 때 신인 투수인데 굉장히 까다롭게 느끼잖아요. 그 자체가 박준현 선수가 좋은 공 던지고 있다는 거고 장찬희 선수는 마치 한 프로 15년 차 같은 느긋함, 노련함. 예, 네. 노련함 보이는데 예전에 보면 저기 삼성에 네. 그 성준 선수라고 있었잖아요. 정말 예, 그 성준 선수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진짜 뭐 식사도 굉장히 천천히 했다고 그러고 아마 바둑도 천천히 뒀대요 성준 선수. 예, 저 피치클락 시대에 던졌으면 아마 굉장히 못 버텼을 것 같긴 한데, 예, 장찬희 선수 그만큼 좀 포커페이스 여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근데 허인서 선수가 네. 홈런 12개를 쳐놨고, 맞아요. 예, 그 후반기에도 그 주전으로 뭐 막 기용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출전 기회 등등 고려할 때 홈런 한 20개 가까이, 아니 20개 고지도 제가 지금 경기 수 봐서는 고지를 밟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인왕이 조금 더 지금은 유리한 고지가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한화 같아요. 신인왕도 참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예. 만약에 진짜로 허인 선수가 된다면. 이용 기자는 누가 유력할 것 같아요? 신인왕은 지금 상황으로는 허인서 선수가 좀 예. 유리하지 않을까. 예, 뭐 중고 신이긴 하지만 맞아요. 네네. 쾌차로 포수로 뭐 주전 마스크를 쓴다는 그 자체가 이제 크니까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자, 후반기 4+6 10번의 경기가 오늘 올 시즌 향방 어떻게 가를지 정말 궁금해지는 가운데 최강 불펜도 더욱더 재밌는 소식 잘 말아서 여러분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